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정원 적폐청산한다라며 종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을 국정원에 박아넣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5년 동안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망친 주범인 문재인, 미국의 FBI나 CIA도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다라고 극찬을 했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금 국정원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준 선물, 한국을 간첩 소굴로 만들어버린 문재인과 민주당, 또한 노무현 당시 시절에도 어떻게 간첩 잡는 것을 방해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한중 전 양지회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장, 양지회 전 회장이었던 이한중 씨는 국정원 수사국장 출신이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국장 출신인 이한중 전 양지회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1심의 사건을 총지휘를 했습니다. 1심에는 1980년대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2002년 결성, 북한 지령에 따라 통일전선 체제 구축을 기도한 사건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1심의 간첩 사건. 이들은 2004년 총선, 2006년 지자체 선거 동향 등 국내 정세와 민주노동당, 민노당 내부 동향 및 개성공단 입주 기업 경영 실태 등 각종 국가 기밀을 수집, 총책인 재미동포 장 마이클, 장민호를 통해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장씨 등 일당 5명은 2006년 6월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정권의 외압으로 인해 특히 난항이었던 이 1심의 간첩 수사, 원칙대로 수사를 밀어붙였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경질됐고 이한중 전 회장 또한 국장 신분으로 청와대에 불려갔다 와야 했습니다. 이한중 전 국정원 수사국장은 그날 국정원에 복귀해 펑펑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당시 정권이 하지 말라니 억장이 무너져 눈물까지 났습니다. 국정원 수사국장은 경찰, 방첩사령부 포함 대한민국 대공수사의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인생에서 또 국정원 역사에서 대공 역사에서 비겁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아 1심의 간첩 사건 수사 강행을 했습니다. 이한중 전 수사국장은 1심의 잔당 처리 계획서까지 만들었지만 수사 완료 이듬해인 2007년 6월 결국 국정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권은 끈질기게 1심의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또 수사를 못하도록 끈질기게 국정원을 압박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1심의 간첩사건 국정원 수사를 막았는지 후에 역사가 말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간첩 수사는 부득불 정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국정원의 고위 인사인 하 수사관들은 정부 성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대공 활동을 하지만 특정 정권 때는 수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교묘한 방해와 압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인사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었습니다. 간첩 전력자들에게 간첩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당시에 발생했었습니다. 간첩들의 동향 또한 정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정원 고위수사관인 남 전 수사관은 대한민국 제고의 본질적 목표 활동에는 차이가 없으나 보수 정권에는 반정부 치명타 강도를 더 높여 공세적으로 활동하고 진보 정권에서는 통일전선 즉 대남 포용 침투 전략에 치중하며 반국가 세력 확장 결집을 위해 위장 평화 선동에 나섰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한중 전 국정원 수사국장은 북한에서는 대남 공작에 만족이와 간족이를 구분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을 때를 만족이라고 칩니다. 그때 대남 공작은 더 강렬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국정원 인사인 하 전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때 방치된 국가안보 환경 속에서 간첩들이 활개를 쳤으니 이제 수사 건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기도 합니다. 간첩 피의자는 사상범, 목적범이자 고의범이고 확신범입니다. 일반 범죄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법도 무시합니다. 주체 사상의 신념을 가족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대상에게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간첩들입니다. 이들을 신문한다는 건 난공불락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중 전 국정원 수사국장은 이념으로 완전 무장한 간첩 확신범에 대한 신문은 곧 이런 논쟁이고 그 논쟁에서 수사관이 이겨야 하는 일이라며 일반 범을 대하듯 언제 어디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 답도 안 합니다. 담은 입을 앞에 두고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첩 피의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인데다 누범이라 국가보안법과 형사소송법 재반 절차도 꿰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허점을 보이면 고소 고발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국정원 하 전 수사관은 입사 이후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을 마르고 닳도록 학습하는 이유라면서 거기에 386 세대 운동권 계보, 사회주의 및 북한 주체사상에 대한 배경 지식과 뛰어난 언변까지 갖춰야 간첩들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예컨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진정한 조국통일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내 꿈도 조국통일이다라는 말로 동질감을 형성한 다음 그러나 그 방식이 다르다라며 설득에 들어가는 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첩 피의자와 인간적인 유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국정원 고위 인사인 우 전 수사관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면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동갑내기던 한 간첩의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을 노출해 주기도 했다라며 이렇게 신문 중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중 전 국정원 수사국장은 피의자 동의 아래 야간 수사가 가능했던 과거에는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며 정이 들기도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관과 피해자로 만나 단죄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 경우가 많았으며 추울 때 모포를 덮어주고 야식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충격적으로 털어놓은 핵심 이야기는 안보사범 특례법 도입 필요. 이한중 전 국정원 수사국장은 우리나라는 안보사범과 일반 형사범의 처벌이 차이가 거의 없다라며 때문에 국가적 위협 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증거, 인멸, 묵비권 등을 사주하고 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를 수시로 제기하기도 한다라며 정당한 수사 절차를 과잉 수사로 왜곡, 선전하기도 하며 재판관 기피 신청 등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꾸린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지연책을 동원해 아직 1심 재판 중이며 그 사이 간첩 피고인들은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다 석방이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은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분단 국가이거나 적화 통일 위협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일정 한도 내에서 감청과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며 증거 인멸 등 국가적 손실 예방을 위해 변호인 접견권, 외부인 접촉, 교통권도 제한됩니다. 또한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안보사범에 있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 흔히 언제적 간첩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의 간첩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사 중인 건이 있어 구체적 수치는 기밀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첩들로 추산해도 됩니다. 국정원 전직 고위 수사관인 우 전 수사관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기술, 무기 정보 등을 위한 간첩이 있는데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느냐라며 A, B급 정범의 호응, 세력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수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수사관은 최근 적발된 세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자생적 종북 세력을 포함하면 이적 세력이 수십만은 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암약 중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 간첩 소굴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첩 얘기가 구시대 냉전 논리, 색깔 논쟁, 공안몰이라는 것은 대남 간첩 정체를 숨기기 위한 북한의 위장 선전과 안보 여론 조작 전술이다라고 전 국정원 고위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방 전국 성시백 간첩 사건부터 올해 민노총 침투 간첩까지 북한은 지난 75년간 대남 침투 간첩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 평화, 진보, 인권, 통일, 양심, 인사로 위장한 골수 종북 세력들은 간첩 얘기만 나오면 구시대적 발언이라 주장하지만 이들 핵심 인사 뒤에는 북한 간첩이나
고정 간첩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한 반국가 단체 및 이적 단체가 도합 수십여 개가 넘고 개별 사건 관련자도 부지기수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조선 혁명은 조선노동당 규약 맨 위에 걸린 문구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제거하고 공산화, 초강경 독재 체제화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 혼란과 인명피해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국정원 고위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기 858호기 사건으로 중동 근로자 등 115명이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용사가 전사했습니다. 고종 간첩 이 초창회해 위에 51명이 탄 칼기와 동서해상에서 수천 명 이상이 납북이 됐습니다. 대량의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내 외국인이 납치됐고 청와대 디도스 공격, 금융망 사이버 공격 등으로 극심한 혼란도 겪었습니다. 북한은 사과는커녕 자작극이라고 선동했으며 반국가 세력은 이를 그대로 따라하며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어떤 선물을 줬는지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이때부터 대공수사는 경찰이 전담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수건 사업이었던 이 대공수사권 폐지. 2017년 대선을 2달 앞두고 문재인 그는 연설에서 국정원을 언급하며 혁명, 대청소라는 단어를 각각 95번, 25번을 썼습니다. 국정원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창설 이래 63년간 북한 대남 공작을 대응해온 컨트롤 타워입니다. 국내 대공수사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전담했습니다. 우 전 수사관은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과 방첩기관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CIA와 FBI를 묶어놓은 격이라며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과 분석이 빠르고 대응력도 높기 때문에 분단된 국가에서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버마,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와 칼기 폭파가 북한 소행임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다라며 전국에 걸친 산호맹, 남한 조선노동당 같은 사건의 경우 일거에 50명에서 70명을 수사했고 관련 참고인도 수백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30명에서 40명 단위의 이적 단체 등 역대 대규모 간첩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정원의 완전 검증된 수사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직 수사관들은 이 같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참사이자 안보참사라고 했습니다. 윤 전 국정원 고위수사관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종북 주사파 정권과 민주당에서 자행한 대한민국 자해 행위이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검찰과 군 수사권 박탈에 이은 국가안보기관 무력화의 완결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고위국정원 관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침투한 제5열 세력이 시민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연대한 결과입니다. 대공수사권 폐지에는
정상적이고 순리에 입각한 절차도 없고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강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동원해 북한 이 김정은 세력의 3대 염원을 한꺼번에 해결해 갖다 바친 반국가 행위입니다. 이 땅을 북한과 그 추종 몰입에 간첩들 마음 편히 활약할 수 있는 적구화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저 종북 주사파 세력들, 공산당 세력들, 민주당 내년 총선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